안녕하십니까, K부동산 월드입니다. 국세청에서는 5월 10일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전년 임대주택의 수익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도 올해부터는 소득세 신고 대상임을 알리고, 그에 따른 소득세 신고 방법과 절차를 홍보를 하였는데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출 방법이 너무나 어렵고 보도 분량 자체도 너무나 많아서 이해하기가 정말 무척이나 난해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모르고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할 거라면 모르지만 주택임대사업을 계속 하셔야 된다면 소득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령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한다고 해도 본인이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의뢰를 해야 정확하고 합리적인 세금 계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뢰가 있고 앞으로 이게 어떤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성격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만 발췌를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요한 핵심 내용만 발췌를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다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시면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중간까지만 들으시고 그냥 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나는 끝까지 듣고 나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시면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세청 보도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2020년 5월 10일자로 이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를 하였습니다. 제목을 보게 되면 전년 주택임대 수익금액 2천만원 이하자도 올해 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신고 도움 서비스 최대한 제공하고 쉽고 편한 홈택스로 전자신고하세요. 이러한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개요를 보게 되면 주택임대소득은 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거를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는 그런 경우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14년부터 18년에는 총 수익금액이 2천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과세를 잠깐 쉬었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년에서 18년 사이에는 경제 상황이라든지 부동산 경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위축이 됐던 시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축된 상황을 일단 어떻게 활성화시켜 보고자 이렇게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상가임대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하에 과세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수익금액 2천만원 이하자도 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올해 6월 1일까지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6월 1일까지 모두 다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대상을 살펴보면요, 월세 임대 수입 같은 경우는 1주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주택 이상 소유자가 해당이 되는 거고, 다음에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을 초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엔드 개념으로 해서 3주택 이상 소유자가 돼야 됩니다. 3억이 초과가 되지 않아도 부과가 되지 않고 3주택이 되지 않아도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수는 부부 합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도 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 그리고 국외 소재주택에 대한 월세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1주택자일지라도 과세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신고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를 해주시고 홈택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국세청이 굉장히 바쁘기는 바쁜가 봅니다. 5월달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그러한 시기인데요, 여기다가 주택임대사업소득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굉장히 바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고 후 검증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신고 후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해달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은 월세, 이렇게 보증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면서 3주택 이상 소유자를 신고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1주택자 과세도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소형주택인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외 대상 소형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그런 소형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판단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수를 보고 과세 대상을 보고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택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인 경우를 보면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1주택인 경우는 원래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과세가 되고 있고,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의 월세 수입이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는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이 월세 수입 9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증금이나 전세금은 1주택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2주택 소유자 경우를 보겠습니다. 과세 대상은 모든 월세 수입은 2주택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월세 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이 안 되는 경우는 2주택까지는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증금, 전세금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3주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택도 역시 모든 월세 수입이 다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하고 해당 보증금, 전세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소형주택이 3채 이상이라 했을 때는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을 뺀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택이 아닌 비소형주택이 3채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된다 하는 이야기고요.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소형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3주택일지라도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비소형주택이 3채 미만일 때 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 보증금이라든지 전세금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합계가 역시 3억원 이하인 경우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하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주택수는 부부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사실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세가 미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금액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과세 미달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연간 수익금액에서 필요 경비와 공제 금액 등을 차감을 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과세 미달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 주택임대 연간 수익금액 400만원 이하자는 주택임대 외의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앞에서 설명한 과세 미달에 대한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번에서는 수익금액이 1천만원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두가 다 등록된 경우입니다. 등록된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제 조건은 신고 방법은 분리과세고 주택임대업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고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고 임대료 연 증가율도 5%를 지켰고 연간 수익금액은 1천만원 이하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
수익 금액 1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필요경비 600만 원 60%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했을 때는 60%, 미등록일 때는 50%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60%를 해서 필요경비 600만 원을 공제를 하고 마이너스 기본공제 400만 원을 해주게 됩니다. 등록이 된 경우는 400만 원, 등록이 안 된 경우에는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400만 해주면 과세 표준은 0원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1000만 원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례이고요. 사례 2번을 보겠습니다. 사례 2번 역시 분리과세고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고,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세무서 지자체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는 하나만 했거나 안 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등록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연간 수익 금액은 4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미등록을 한 경우로 해서 혜택이 조금 더 줄어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익 금액이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요경비는 50%를 해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에 대해서는 50%니까 400만 원에서 50%면 200만 원이 마이너스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공제도 역시 4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기본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익금액 400만 원에서 필요경비 200만 원 마이너스 기본공제 200만 원 마이너스 하니 여기서도 과세 표준이 0으로 나왔다. 그래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수익 금액이 1천만 원인 경우에 등록을 하면은 과세 표준이 0으로 나오고,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는 수익 금액이 400만 원 경우까지는 과세 표준이 0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 3번을 보겠습니다. 사례 3번은 종합과세 하는 경우입니다. 앞에서는 분리과세로 계산을 했는데요, 여기는 종합과세의 경우입니다. 주택 임대 외의 다른 종합소득 여기도 역시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 금액이 266만 6천 원까지 결정세액이 0원이 되더라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소득 금액이 266만 6천 원이 되기 위한 업종 코드별 수익 금액은 이렇게 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 금액은 실제로 들어온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 소득 금액은 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얘기인데, 자, 우리는 수익 금액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면 이 종류에 따라서 425만원, 464만원, 694만원, 653만원, 471만원 이러한 경우에도 종합과세로 할 때 결정세액이 0원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경우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세청에서는 또다시 유무형별 신고 안내를 하겠다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수익금액이 2천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기장 의무와 신고 유형 등에 대해서 신고 안내를 하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을 할 수 있는 수익금액 2천만원 이하자, 2천만원 이하자는 종합과세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그 안내문에는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 안내 화면을 신설할 테니 홈택스 신고 전에 꼭 홈택스에 들어가셔 가지고 이러한 안내 사항들을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 화면 접근 경로는 국세청 누리집이나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 안내가 돼 있으니 이걸 꼭 신고 전에 한 번씩 열람을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신고 방법이라든지 계산 방법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걸 계산하기가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신고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요,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 세율 6%에서 42%, 분리과세 세율 14% 중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고, 신고 후 5년 이내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일반인들이 종합과세 계산을 하고 분리과세 계산을 해서 이쪽이 유리할 것인지 저쪽이 유리할 것인지 이거를 판단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세무 법률이라든지 세무 실무에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이걸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일단 국세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안내문들을 열람을 해보시고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해보시고, 이건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신 분들은 세무사님을 찾아가셔서 일단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혜택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이 있습니다. 이건 국세청이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건 구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는 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세무 혜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싶다든지 추가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청에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따로 또 플러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두 개를 모두 다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제 분리과세 필요 경비율과 기본공제 혜택이 있으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등록을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이외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다른 소득이 있을 때는 기본공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기본적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걸 모두 다 했을 때는 필요 경비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등록일 때는 50%인데 등록을 하게 되면 60%가 되고, 기본 공제는 미등록일 때는 200만 원인데 등록을 하면 400만 원 공제를 해주고, 소형주택 감면율은 감면 대상 소득세의 30%, 역시 여기는 4년짜리입니다. 4년짜리를 하게 되면 30% 단기고요. 장기 일반 민간주택 이걸 하게 되면 75%를 해주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혜택이 이만큼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분리과세로 들어갔을 때 세액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었고 분리과세로 세액 비교를 했는데요.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경우, 지금 우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이 2천만 원 이하의자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천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등록을 했을 경우에 분리과세,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분리과세 어떻게 나오는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을 했는데 장기 8년 이상 등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분리과세로 했을 때는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필요 경비 60%를 하니 1200만 원 공제됩니다. 기본 공제 40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과세 표준이 그래서 4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분리과세 14% 통일 적용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 산출세액이 56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소형주택 세액 감면이 있습니다. 그 75%를 감면을 하니 결과적으로 결정세액이 14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년 장기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14만 원이 나오고, 자, 단기 4년으로 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이고 필요 경비가 60%, 1200만 원 공제, 기본 공제 400만 원 공제, 그러니 과세 표준이 400만 원이 나와서 세율을 14% 곱하니까 산출세액이 56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4년짜리니까 30%만 공제를 해줍니다. 세액 감면, 소형 주택 세액 감면.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결정세액이 39.2만 원이 나옵니다. 역시 좀 더 나오게 되네요. 그런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수익 금액 2천만 원, 필요 경비 어떻습니까? 등록 안 하면 50%만 해준다고 했으니까 1000만 원 공제되고, 기본 공제 역시 마찬가지로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400이 아닌 200만 원 축소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을 보니 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2천만 원에서
1200을 빼니까 800이 나왔죠. 800에 대해서 똑같이 세율 14%를 곱하니 112만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장기 8년 이상에서 분리과세를 하니 14만원이 나왔고, 단기 등록 4년짜리를 등록해서 분리과세 하니 39.2만원이 나왔고, 다음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12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다른 것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꼭 등록을 하는 것만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만약에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가 되면 이제 일단 혜택들이 달라지게 되는 건데, 기본공제가 일단 반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전제 조건이 되어 있고요. 자, 결과를 보게 되면 사업자 등록 등 우대 요건을 충족한 경우 결정세액은 장기 14만원, 단기 39.2만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의 112만원보다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로를 치고 나서 뭐라고 써져 있냐면 소득세만 비교한 결과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서에서는 건보료라든지 그러나 뭐 사회보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일단 우리는 소득세만 계산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다.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다른 건 모르겠고 소득세만 비교해서 나온 결과 이것만 보여줄 수 있다.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택수를 꼼꼼히 확인하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공동소유주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동소유주택은 올해 19년 귀속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께 올해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최다 지분자의 주택으로만 계산한다. 그러니까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것으로 계산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및 간주 임대료 총수익금 산입 여부 판단 시에 소수지분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주택을 임대하고 있더라도 부부 합산하여 소수지분주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수 계산 사례를 보겠습니다. 현재 주택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소유자들이 3명입니다. 김국세, 박타인, 최3자인데요. 서울 거를 보니까 김국세 씨는 20%에 박타인 80%, 그러니까 김국세 씨는 해당이 안 되네요. 일단 소수 지분입니다. 부산 걸 보니 김국세 씨 49%고 최3자 씨가 51%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김국세 씨는 일단 과세가 되지 않는다. 자, 대구 걸 보니 김국세 씨가 49%, 그 다음에 박타인 씨가 51%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소수 지분으로 봐서 김국세 씨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인천 걸 보니 김국세 씨 20%, 박타인 최3자 씨가 각각 40%네요. 여기서도 역시 소수 지분자입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보니 김국세 씨는 4채의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었지만 모두 다 소수 지분으로 과세 대상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 소유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은 올해까지는 아마도 이것이 소수 지분주택은 포함이 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다만 부부 합산 2주택 이상 등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소수지분주택의 임대 수입도 과세 대상 수입에 포함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 합산 2주택 이상이 돼가지고 있을 때는 소수지분도 포함이 추가로 되고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국세청에서는 다시 전자신고 동영상을 홈택스를 통해서 제공을 할 테니 이러한 것들을 잘 사전에 열람을 하시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러한 또 광고를 또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러한 절차
홈택스 전자신고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과세 기준 및 과세 방법 확인, 두 번째 전자신고 방법 확인, 세 번째 모의 계산을 통해서 유리한 신고 방법을 선택하세요. 자, 네 번째 신고서 선택 및 작성,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인,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이 이렇게 모의 계산을 통해서 이러한 신고 방법을 판단한다는 것이 꼭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처음에 나왔었죠. 이렇게 세무서가 엄청 바쁘다. 5월달에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러한 건들이 많은데, 주택임대소득까지도 신고를 하도록 돼 있으니 정말 바쁘다. 그래서 이렇게 또다시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네요. 3주택 이상 소유자들은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어서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지 못한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2주택 이하자가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게시된 날짜에 방문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내문을 보니까 1차는 5월 13일에서 5월 15일, 2차는 5월 18일에서 5월 19일, 3차는 5월 20일에서 5월 22일, 이러한 기간을 정해서 방문해 주시라. 이렇게 또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소득세 계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례 4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이 사례를 통해서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개략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중심으로 계산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주택임대소득이라든지 기타 소득이 많아져 가지고 종합소득세가 뭐 많아지는 경우, 분리과세를 했을 때도 불리하게 되는 경우, 뭐 이러한 경우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신 분들께서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례 1번을 보겠습니다. 월세 임대 소득은 없고 보증금만 있는 경우입니다. 보증금만. 그럼 간주임대료를 내게 돼 있잖아요. 보증금만 있는 경우. 자, 발생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4인 가족으로 아래와 같이 월세 임대 수입은 없고 보증금만 있으며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게 있으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혜택들이. 그래서 일단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등록을 하지 않았다라고 나왔어요.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으로 모두 150만원 인적공제 대상이다. 그러니까 150만원 곱하기 4 하니까 600만원이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 현황을 보니 A, B, C 주택이 있는데 여기서 보증금이 7억, 5억, 3억에서 총계 15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다음에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간주 임대료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A, B, C를 간주 임대료를 계산을 하니 간주 임대료가 1,512만원, 1,512만원, 이게 소득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분리과세부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익 금액은 1,512만원입니다. 그런데 필요 경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50%만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756만원 공제되고, 기본공제 어떻습니까?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까 200만원만 공제가 되죠. 그래서 과세 표준이 556만원이 나오죠. 세율 14%를 곱하니까 77만 8,400원이 산출 세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77만 8,400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종합과세를 해보니 종합과세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수익 금액이 1,512만원, 필요 경비는 종합과세에서는 단순 경비율로 42.6%를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44만 1,120원을 공제를 하고, 그러니 소득 금액이 867만 8,88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아까 600만원 있다고 그랬죠. 그 600만원 공제를 하고 나니 과세 표준이
267만 8,88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율이 여기서는 6%입니다. 상당히 작습니다. 여기서는 세율이 통일적으로 14%를 적용했는데 지금 종합과세로 들어가게 되면 6%부터 42%까지 누진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까지는 6%를 적용하게 되어 있죠. 자, 분리과세로 했을 경우와 종합과세로 했을 경우를 비교를 해보니 분리과세로 했을 경우는 77만 8,400원이 나오고 종합과세로 하니 90,740원이 나왔다. 이러한 결과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을 때는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사례 2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보증금이 없습니다. 이건 반대네요. 월세 임대 수입만 있는 경우, 이렇게 이제 월세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사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발생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을은 4인 가족으로 아래와 같이 보증금은 없고 월세 임대 수입만 있으며 주택 임대 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없다. 여기서 똑같습니다. 지금 경우가. 단지 이제 월세냐 보증금이냐 이것만 차이가 있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인적공제가 600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주택 임대 현황을 보니 D주택, 2주택이 있는데 수익금액이 월세가 1200만원, 600만원에서 180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은 똑같네요. 그러면 1800만원이 됐을 때 월세로 계산하면 얼마나 소득세가 나오는지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리과세로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수익금액 1800만원, 필요경비,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역시 50% 해서 900만원, 기본공제 역시 200만원, 과세표준이 7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율을 14%를 적용하니 산출세액이 98만원, 납부할세액이 98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종합과세로 계산을 해보니까 쭉 이렇게 공제하고 계산하고 세율 적용하고 세율 역시 6%네요. 세율 6% 적용이 되고 쭉 계산하니 18만 9,92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월세인 경우에도 분리과세로 1800만원 수익금액에 대해서 분리과세로 계산했을 때는 98만원이 납부세액으로 나오는데 종합과세로 계산했을 때는 18만 9,920원만 나왔습니다. 결국에 여기서도 종합과세로 계산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나타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례 3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자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근로소득이 함께 들어왔네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주택임대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혜택이 많이 있는데 기타 근로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없어지는 혜택이 있죠. 없어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기본공제 소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발생 내역은 역시 비슷한데요. 병은 4인 가족으로 아래와 같이 주택임대 소득과 근로소득 총 금액이 5천만원입니다. 이것이 함께 있다고 그래서 함께. 자, 여기 역시 인적공제는 600만원에 해당이 되고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3,775만원. 자, 소득금액이 3,775만원, 국민연금 및 보험료 등 소득공제금액이 837만 5천원이고 연말정산 기납부세액이 177만 6,25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금액들을 공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택임대 현황을 보겠습니다. F주택, G주택이 있는데 자, 수익금액을 살펴보니 400만원,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월세 금액이 600만원이네요. 근데 여기서도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다 3개 다 등록을 하지 않았죠.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지금 계속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리과세로 한 가지 보고 분리과세로 계산을 해보고 종합과세로 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분리과세로 계산을 해보니 근로소득 총 금액이
쭉 일단 공제 금액들을 통하고 해보니 과세 표준이 2,337만 5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5%가 나왔고 또 산출세액에서 감면공제 이렇게 쭉 해보니까 납부할 세액이 0이 됐습니다. 0이. 그러면 이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보니 600만원이 수익금액인데 필요경비 50%가 된다겠습니다. 역시 50%에 300만원하고 다른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왜 기본공제가 없냐? 기타 소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타 소득이. 그래서 기타 소득이 있을 때는 이게 반영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세 표준이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세율 14%를 적용하니 자, 산출세액이 42만원이 나오고 납부할 세액이 42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근로소득공제와 주택임대소득이 다 있는 경우를 종합과세를 해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서는 종합과세로 계산한 것이 51만 6,600원이 나타났습니다. 이것과 이걸 비교를 해보니 여기서는 종합과세로 계산한 것이 더 높게 나타났죠. 금액이 많아지니까. 앞에 같은 경우는 2천만원 이하다 보니까 분리과세로 온 게 높게 나타나고 종합과세가 더 적었는데 여기서는 반대의 결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 등 낮은 금액일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계산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나타나고 있고 금액이 늘어날 때는 분리과세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더라. 그러한 결과를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례 4번을 보겠습니다.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을 했네요. 여기는 등록을 하고 감면율이 30%라고 합니다. 이게 4년짜리입니다. 자, 등록을 한 거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자, 처음 등록을 했네요. 그럼 이거 한번 등록한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은 4인 가족으로 아래와 같이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며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없다. 이게 여기도 없습니다. 2천만원 이상의 다른 종합소득이 없어요. 자, 여기도 역시 인적공제가 600만원이 있다. 주택임대 현황을 보니 H주택, I주택이 수익금액이 1200만원, 600만원에서 여기도 역시 1800만원 나오네요. 자, 1800만원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등록을 했다고 나왔어요. 등록을 했고 등록을 한 다음에 추가 감면이 30%가 또 딱 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분리과세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수익금액이 1800만원인데 필요경비는 어떻습니까? 등록을 했으니까 60%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60% 반영하니까 1080만원이 여기서 공제가 되고 기본공제 어떻습니까? 200만원보다 많은 400만원 등록했으니까 40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을 보니 320만원이 나옵니다. 과세 표준. 여기다 세율 14% 곱합니다. 세율 14% 곱하니까 산출세액이 44만 8천원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30%도 감면 혜택이 추가로 있다고 그랬죠. 이거 13만 4,400원을 빼니까 결정세액이 31만 3,6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31만 3,600원이 나왔다. 그런데 여기서 종합과세로 계산을 해보니 납부할 세액이 11만 1,944원이 나왔다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한번 해보니요. 여기서는 등록을 했을 경우에도 분리과세가 더 많이 나오고 종합과세가 더 적게 나왔다. 여기도 2천만원 이하지 않습니까? 금액이 1800만원이니까 이렇게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종합과세로 계산하는 것이 모두 유리하게 나타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주택임대 수익금액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소득세 납부 내용에 대해서 국세청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드린 이런 소득세 계산, 특히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 방법이 너무나 어렵고 이해하기가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처음에 설명했던 그 앞부분까지 한 2분의 1 정도 앞부분까지만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끝까지 이해를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끝까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직접 신고를 준비하시다가 어려움이 생기시면 전문 지식이 있는 세무 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도저히 자기 자신의 어떤 경험으로나 뭐 이런 걸로 내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걸 가지고 끙끙 이렇게 매달리다가 고생하시면 정말 스트레스만 많이 받으실 거니까, 하다가 안 되시면 세무사님께 찾아가셔가지고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